이런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영어는 외국계 회사를 다녀서 많이 필요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환경 안전 업무를 하려면은 필수로 필요한 건가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영어는 외국계 회사니까 많이 필요한 거고, 제가 맡고 있는 포지션이 한국 지역 EHS 총괄 실무 담당자이기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 아시아 지역 대표랑 소통할 일도 있고, 혹은 이제 본사 직원과 소통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영어가 이제 중간중간에 필요한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글로벌 미팅 들어가야 하고, 영문, 이메일 커뮤니케이션도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환경안전 업무에 필수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취업할 때야 자격 요건에 들어가니까 그때는 필요할 수는 있는데, 업무에 필요한지 아닌지는 회사가 갖고 있는 업종 성격이나 거래하는 고객, 그리고 그 회사가 외국계 일하는 회사가 외국계 글로벌 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업무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공부한다거나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본인 스스로가 내가 지금보다 더 좋은 회사, 더 큰 회사에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마인드로 영어 공부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 될 것이고요. 라고 댓글을 달아드렸습니다. 어쨌든 상황적으로, 업무적으로 영어를 꼭 써야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내 개인의 발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영어를 공부할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도 저는 꽤 중요한 질문이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면접 본 곳은 안전관리자가 대졸이라 해도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주로 담당하는 화이트 칼라가 아닌 현장에 오랜 시간을 두는 블루 칼라에 좀 더 가깝게 바뀌어야 한다에 대한 면접자들의 의견을 물어봤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졸이라서 문서 업무를 주로 하고 초대졸이라 현장 업무를 주로 한다고 하는 그 생각, 그 사고방식에 저는 반대합니다. 만약 면접을 봤다고 한 그 회사가 규모가 꽤 커서 환경안전팀이 굉장히 여러 명이 있고, 업무 자체가 현장 안전 패트롤 담당과 그 안전 패트롤을 총괄하면서 법규 대응을 하는 관리자로 나눠져 있다면, 그리고 그 현장 패트롤을 초대졸이 주로 맡고, 그 다음에 그 총괄하면서 관리하는 업무를 대졸자에게 맡긴다면, 그런 질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한 면접관이 이 포지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생각이나 마인드가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댓글을 달아드렸고, 중요한 거는 대졸이든 초대졸이든 문서와 현장, 그것을 둘 다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대졸 초대졸의 문제가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초대졸 출신이면서도 현장 업무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문서 관리도 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대졸자인데, 저도 현장도 열심히 관리하고 또 관리된 사항들을 빠짐없이 문서화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문서화해서 증빙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남는 거잖아요. 말로써 뭐 하고 그런 것들은 남는 게 아닌데, 문서로 하는 것이 법적인 사항을 이행했다라는 어떤 결과물로서 정확하게 남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고방식을 갖는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드렸습니다. 예.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요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통 연봉 협상을 하거나 이직을 할 때 꼭 언급되는 부분이 성과인데, 안전 분야에서 성과를 얘기할 때는 사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사고 또는 PSM 등급 뭐 어떻게 달성을 했다 이런 부분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안전직무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어쨌든 안전은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는 연봉 협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연봉 협상.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봉 협상할 때 내가 이전 직장에서 무사고 성과가 있었으니까 좀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는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업무적인 성과와 연봉 협상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웬만해서 조직이 잘 갖춰진 회사는 연봉 협상은 실무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팀에서 담당을 하며 인사팀에서 연봉을 제한할 때에 지원자의 어떤 경력 연수 그리고 직급을 자기네 회사 연봉 정책 내규에 따라서 검토한 뒤에 책정을 해서 제안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전 직장에서 무사 성과가 있었는지 PSM 등급 향상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는 그 판단 기준에 판단 요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업무적인 성과는 면접까지만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연봉 협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막 엄청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해서 내가 좋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연봉을 책정하는 그 회사의 기준에 따라가는 거지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접근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올해 근무를 완료했을 때 받는 연봉이 이 정도고 내년에도 일을 했을 때의 어떤 경제 성장률이나 그런 거 고려해서 받을 연봉이 이 정도인데 지금 당신네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은 거기에 좀 못 미친다. 그러니까 올려달라. 그리고 이것을 증빙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연도에 내가 받았던 어떤 그 연봉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혹은 월급 급여 명세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는 너무 클리어하게 이제 근거가 있는 것이니까요. 이런 걸 근거로 나는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합당한 어떤 의견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 회사의 인사팀에서 보고 이제 검토를 하겠죠. 저도 사실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해서 1차적으로 제시된 연봉보다 좀 더 올려서 연봉 협상을 완료를 했죠. 그 다음에 그 성과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은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로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배웠고 추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모든 활동이 좋은 결과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좋지 못한 결과를 맺은 사람,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한 사람은 이직이 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결국 자기가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고 앞으로 업무에 어떤 식으로 적용하겠다라는 것이 있으면은 결국 그것이 실패가 아닌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의지와 노력 또한 면접관들이 그 지원자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면접관은 그런 걸 놓치지 않고 질문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댓글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안전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당연히 사고 감소율이나 PSM 등급 향상 이런 것들이겠지만 꼭 그런 것만이 성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2020년도에 하지 않았는데 2021년도에 새로 했던 활동들이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도에는 그냥 소방훈련만 했는데 자체적으로 했는데 2021년도에는 소방서와 시나리오를 조율해서 소방서 합동으로 훈련을 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성과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2021년도에는 이제 내년부터 2022년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서 위험 요소들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렇게 개선을 했다. 이런 것도 성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또는 어떤 새로운 활동을 2021년도에 적용을 했는데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나름대로 성과가 될 것이고 그것을 반성해서 2022년도에는 이렇게 좀 개선을 해서 좀 활동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해왔던 것들 속에서 본인이 뭔가 의미 있는 것을 발견을 했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계획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성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댓글을 달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꼭 물론 이제 점수가 중요하긴 하죠. 혹은 사고율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그 이면에
내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반성했고 또 좋게 생각하는 건 뭐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어떤 아이디어나 개선 사항이 있으면은 아마 저는 그것들도 다 성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린 겁니다. 네. 이번 영상을 좀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4편까지 만들기 좀 그렇기 때문에 3편까지 해서 대략 한 25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제 2021년도의 마지막 날이고 이제 마무리한 시점입니다. 구독자가 270명 가까이 되었어요.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어떤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판단, 이 직무가 좋은지 나쁜지, 아니면은 내가 뭐 회사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영상의 역할이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속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정보 전달을 있는 그대로의 정보 전달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혹시라도 제 영상을 통해서 뭔가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다면은, 또 그것에 대해서 댓글을 주신다면 저도 더 힘을 얻고 더 열심히 이 영상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모두 다 수고하셨고, 또 내년에도 더 열심히 좋은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나시길 바라고, 또 새해 복 또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